네, 2008년 낙선 후에 운동화를 사서 밑창에 닳도록 지역구를 누비고 또 4년 뒤에 마침내 홍준표라는 거목을 이긴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선거 정치에 있어서 이분만큼은 식견과 예지력이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시겠습니다. 민병두 전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고의 정치 분석가로서 그렇습니다. 선거 정치인입니다. 분석가로 오늘 정치인 모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팔씨름 하잖아요. 네. 네. 팔씨름하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꺾였다고 하잖아요. 예. 꺾인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회복이 힘들죠. 우리가 막 선거 운동하면 지금은 이제 12월 3일부터 딱 6개월 정도 그러네요. 치러지는 6월 3일이에요. 네. 딱 6개월. 예. 근데 보통 한 1년 반 해서 치러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23일은 이미 99% 치러지고 나머지 1%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굳어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판세가 바뀐 적은 1987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 87년은 어떻게 됐던 거죠? 그게? 1980년 이제 민주화가 되고 네. 대통령 선거 처음으로 직선제 치러지고 예. 88년 4.16 총선하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선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네. 92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도입돼요. 87년이라는 건 87년 그냥 대선에서 기준. 그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이후에 그 한 번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네. 바뀐 적이 없었어요. 딱 바뀔 뻔했던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네. 하나가 그 수원의 복집 사건이죠. 초원복국 사건. 예, 92년도. 예, 부산. 예, 이틀 전에 이제 그 녹음 테이프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이게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질 줄 알았더니 네. 오히려 반대로 된 거죠. 결집이 되고. 똘똘 뭉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자유당. 어쨌든 변화는 없었다. 그렇게 아무리 큰 사건이 터져도 예.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네. 또 한 번은 2004년도 우리 그 총선 때 예.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 사실 뭐 지금 본 폄하 발언은 아니에요. 예. 그래도 젊은- 그때 엄청 파장이 컸었어요. 예. 이제 어떻게 비틀어 쓰냐 이제 맞아. 그런 거죠. 네. 비틀어 쓰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미래의 주역인데 예. 젊은 세대가 더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르신들은 투표 열심히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가 더 투표하라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숨어있던 보수들을 자극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뭐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이미 판이 굳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보수 입장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어서 노무현 정부 두 번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뭐 악에 실망하고 그랬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니까 네. 뭐 말하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네. 그런데 이제 말할 거리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 사실은 그거는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 허수가 많았거든요. 예. 열린우리당이 230석 된다고 막.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그 총선 그랬어요. 기획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234. 230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보세요.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230석이 가능하려면 네. 정말 대구 경북 빼놓고 예. 대구 경북 나머지가 다 이겨야 대구 되는 경북 경남 빼놓고 강남 빼놓고 거기서도 이쪽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이 상당히 된다고 다 된 건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지금에 와서는 충청도도 반반이잖아요. 네. 그 당시엔 충청도만 해도 7대3이었어요. 그렇죠. 저쪽이 7이었어요. 예. 예. 부산 경남 뭐 65대 35. 부산 경남도 그 8대 2 정도 됐죠. 네네. 부산 경남은 우리 의석이 없었으니까 9대 1 정도 되는. 그렇죠. 예. 대구 경북은 아예 없었고 강원도도 뭐 거의 다 쓸다시피 하시는데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면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근데 안 믿더라고요. 근데 기자들이 나중에 이제 폄하 발언이 났고 난 다음에 네.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루에 뭐 하여간 있는 대로 기자들을 만나갖고 저는 그 상황 분석을 했죠. 그때 제 상황 분석이 오마이뉴스에 실렸는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네. 민주노동당에도 표를 나눠주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네.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 예. 이게 140대 140 게임이다. 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전염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시민 선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예. 당신 말이 맞다. 예. 내가 좌파 전선을 맡을 테니까 예. 너는 오른쪽 전선을 맡아라. 유시민 선생이 자기는 민노당에 표 주면 안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위험하다. 네. 우리도 지금 남는 게 없다. 예. 그래갖고 이제 엄청 욕을 먹었죠. 지금 네. 처음으로 그쪽은 이제 원내 진출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152석에 선방을 했는데 나중에 기자들이 저한테 민병도한테 속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속은 게 아니라 전 진실을 얘기한 거고. 네. 봐라. 230석이라는 건 허수고 정말
잘하면 이제 우리 150석 과반수 넘는 건데 네. 어쨌든 그때만 해도 그게 기적이었죠. 4.19 이후에 최초로 민주진영이 과반 맞아요. 과반 의석을 선거 승리와 기억납니다. 함께. 예. 예. 아, 참 그래요. 그 이제 과거가 그렇고 오늘은 어떠냐? 오늘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얘기를 돌아가면 이제 두 번의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도 그건 뒤집어지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대선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사람들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큰 실수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네. 원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은 풀어주고 예. 돈은 묻는 게 원래 선거운동 기간인데 선거운동의 선거법의 취지인데 네, 네. 지금은 제 생각은 그러니까 말은 적게 하고 품은 넓게 하자. 예.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품? 그러니까 품새는 넓게 하자. 많이 안아주자. 그러니까 포용을 하자. 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커다란 실수가 없잖아요. 네. 말 실수가 없고 예. 그 대신 계속 저는 별로 동의 안 하지만 홍준표 선생은 무슨 우리 시대의 무슨 마지막 낭만적 정치인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품은 넓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거를 정책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맞아요. 사람으로 이해하거든요. 네. 감성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2012년 대선 때 김종인 선생 불러갖고 네. 경제민주화 복지. 근데 경제민주화 복지를 그냥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네. 김종인 갖다 놓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국민 통합하는데 어떻게 무슨 어떻게 국민 통합할까 그랬더니 홍준표도 낭만적인 정치인이라고 하고 누구는 부른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품은 넓게 그렇죠. 하려고 하고 이제 말은 적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품은 넓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이제 50대, 25대 5 정도의 비율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25라고 하는 거다 100%로 환산하잖아요. 50대, 네. 25대 그 100%로 환산하면 한 55대, 예. 30대, 예. 한 7, 8. 예. 나머지 2, 3은 이제 민노당 권영국 씨랄지 네네네. 무효표 이렇게 되겠죠. 100% 요즘 민노당이 저기 전광훈당만도 못해요. 거의 지금 무소속이랑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예. 알겠습니다. 민노당 얘기 있지 않고 좀 이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하고요. 네. 자, 그 전에 지금 한국갤럽 조사인가요, 이거? 리얼미터 조사군요. 한국갤럽이 또 나왔어요. 한국갤럽이 이제 사실 본격 선거 운동이 도입되면서 갤럽 나왔었어요. 예, 맞아요.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지난주에 38%였던 이재명 후보가 51%가 됐고 지난주 8%였던 김문수 후보가 29%로 나왔습니다. 이제 후보가 단일화되고 이제 정확하게 대진표가 나오니까 그렇게 됐지만 51대 29 지금 20%가 넘는 그러니까 이제 격차.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몇 개 생기는 거죠. 51대 29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한 6, 7 나온다고 하면 네. 예. 이거 이제 100%로 환산하잖아요. 네. 그럼 아마 김문수 후보가 최대 한 35 정도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갖다가 남한국이라고 하는데 네. 남한국? 대깨문은 아시죠? 대깨문. 예, 알죠. 대가리가 깨져도. 네네네. 남한국은 나라가 망해도 국민의힘. 남한국. 제가 한번 만들어본 얘기.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 계엄 후에 계엄에 대해서 동의한다, 탄핵 반대한다 하는 여론조사가 한 35% 정도 나왔어요. 네. 사실 놀라운 일이었죠. 놀라운 일이죠. 12월 달에 안 그랬는데 1월 달 되니까 이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결국은 이게 지금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요거죠. 요 35%. 네. 그러니까 100%로 환산했을 때 요 정도 아니겠냐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3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되지 않겠냐 김문수 후보는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51이잖아요. 네. 갤럽 조사로는 역대 직선제 이후에 역대 최다 득표가 박근혜 2012년입니다. 네. 51.55. 반올림에서 51.6. 예. 그래서 516이다. 그래서 박정희의 어떤 영험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걸 넘어설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럼 역대 최다 득표율이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데 예. 이왕이면 55나 60이 되면 더 좋겠다 네. 하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죠, 뭐 네네네.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 통합 선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내란 종식 선거잖아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왕이면 8대1 만장일치를 갖다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썼잖아요. 네.
그 이유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왕이면 55다 60이다 이렇게 나오면 예. 역대 최고 득표율에다가 예. 역대 최다 격차. 그러니까 2007년도에 역대 최다 격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동영, 이명박 때. 정동영. 네. 예. 예, 그것도 넘어서고 두 가지 신기록 갖다 세웠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국민 통합도 되고 내란 종식도 된다. 당장 오늘 투표하면 그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거의 근접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걸 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세 군데를 주의 있게 봐야죠. 우선 부산 경남에서 1위를 할 거냐. 부산 경남 울산. 네. 이것도 뭐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 혹은 약간 앞선 경우가 있잖아요. 박빙세죠. 예. 예.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1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3당 통합 이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예. 대구 경북에서 30%를 넘느냐. 아, 넘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대 초반이었어. 그동안. 이번만큼은 지금까지 좀 선거를 넘었으면 보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30% 네. 안팎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전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들으셨다시피 사실 뭐 압도적 승리라든지 과반 몇 퍼센트 이건 굉장히 좀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자중하는 느낌으로 계속 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그 홍사모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지 선언을 하면서 홍준표 지지자들이 네. 그냥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뿐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은 그냥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내랑 종식을 위한 그걸 업을 이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55% 이상 압도적 승리 이런 게 꼭 우리의 과제가 돼야겠다, 우리의 목표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모자랄 때 자기가 모자랄 모자랄 때 표가 모자랄 네네. 때 오히려 압도적 승리로 저를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네. 자기가 좀 밀리고 있는데 안 밀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근데 이제 지금 진처럼 남으면 네. 그런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교만하게 보이죠. 네. 거기다 더 들려고 네. 하냐. 그래서 후보는 그 얘기 못 해요. 네. 맞아요, 후보는 그 맞아요. 얘기 못 하는데 사실 국민적 공감대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선거,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 그런 면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네. 표가 많이 나온 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 대구 경북에서 정말 움직임이 좀 달라졌다라고들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예. 아니 TK 출신 아닙니까? 네. TK 출신 민주당 후보가 그동안 있었나요? 처음 지금 본것 같은데? 예, 특히 예. 저도 모르겠는데요. TK 출신 처음이죠. 그쵸? 예. 게다가 안동. 네. 가장 보수적인 동네에서 맞습니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초의 TK 후보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김문수도 TK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마 이번에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좀 네. 달리 판단하지 않을까. 됐어, 밀어주자. 저는 그쪽의 분위기를 보면 약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음. 정말 거기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네. 그 퍼센트 1% 2%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네. 동분서주하셨던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번엔 좀 더 많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여튼 가져봅니다. 그 대구 경북에서 30% 넘고 앞서 PK에서 부울경에서 1위하고 1위하고. 강원도는 이번에 1위 할 것 같아요. 강원도 1위한다. 지금 여론조사상은 네. 강원도가 괜찮아 보여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KBS 강원이 네.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걸 보니까 영서 영동 다 지금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예, 아주 뭐 민주당은 살짝 올라갔지만은 네. 그 국민의힘이 크게 꺾여가지고 추이를 봤을 예,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위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선 날 이제 그 출구조사를 딱 봤더니 예, 예. 지금 다 파랗고 네. 어디 어느 아주 한쪽만. 대구 경북이 아주 일부 지역만 좀 네. 빨갛고 이런 현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죠. 그 이제 그때 18년에 지방선거가 그랬어요. 그때 제주도하고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겼어. 네네. 예,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이제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예.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예. 지방선거가 치러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무조건 되는 선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도 가나가 다 동시에 된다. 예. 근데 막 후보들끼리 싸우고 좀 나번 운동, 나일병 살리기 운동을 제가 제안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때 막 나일병들은 좋아하는데 가번, 네. 가이병들이 가상병, 가병장들이 막 난리가 나갔고. 근데 실제로 거의
하나가 다 당선된 지역이 꽤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기초의원 하나 정도는 네. 다 됐죠. 예. 그런 그 역사상 큰 이변이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김부겸, 김문수 뭐 선거 때 붙었던 일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하여간 정말 파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